새들의 지저귐과 날갯짓이 없는 정원은 영혼 없는 그림처럼 느껴집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명절이나 휴일이 지나면 플라스틱 케이크 받침대를 무심코 버리곤 합니다. 이것들을 버리는 대신 새 모이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새들을 다시 불러 모아 정원을 더 생기 있게 만드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정원에서 아늑하고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을 고르거나 낮은 나뭇가지에 케이크 받침대를 매달고 해바라기씨나 조 같은 씨앗을 채워주세요. 케이크 받침대의 접시 같은 디자인 덕분에 여러 마리의 새가 동시에 앉아 만찬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채로운 새들을 불러들이는 것은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편안한 즐거움을 줍니다. 또한 정원 가꾸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새들은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해로운 해충을 없애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팁은 어르신들이 추가 비용이나 힘든 노동 없이도 현관에서 바로 자연의 풍경을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은퇴할 나이가 되면 잡초를 뽑거나 토마토를 따기 위해 땅으로 허리를 굽힐 때마다 척추에 무리가 갑니다. 통계에 따르면 일반적인 정원사는 한 번 작업할 때 평균 200번 이상 허리를 굽히며, 이는 만성적인 허리 통증과 무릎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대신 식물을 사람의 높이로 끌어올리는 높임 화단 (raised beds을) 만드세요. 땅을 향해 무리하게 몸을 굽히는 대신 약 67로 순치민 높이의 나무나 벽돌 프레임을 만드세요. 재료가 비쌀 필요는 없습니다. 콘크리트 블록, 낡은 나무 팔레트, 심지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서랍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자리에 약 15cm 너비의 턱을 만들어 앉아서 쉬거나 앉은 자세로 바로 작업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높임 화단은 정원 가꾸기로 인한 부상을 최대 40%까지 줄여줄 뿐만 아니라 토양의 배수를 돕고 봄의 흙이 더 빨리 따뜻해지게 합니다. 식물을 돌보는 일이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만큼이나 편안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깔끔하고 높은 화단은 보기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건강을 보호하여 오랫동안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스마트한 생활 방식의 증거입니다. 이 팁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이상적인 화단 높이에 대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정원 가꾸기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수월하지 않으며, 특히 무릎이 약하고 쉽게 아픈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딱딱하고 축축한 땅에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있어야 하면 통증이 매우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시중에서 파는 무릎 패드는 꽤 비싸고 무거우며 쉽게 젖고 차가워지며 더러워집니다. 손주들에게 친숙한 장난감인 그 밝은색 수영장 누들이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고 짐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노인들을 위한 최고의 관절 보호 도구입니다. 이를 초경량의 완벽한 방수 기능을 갖춘 무릎 패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수영장 누드를 원하는 길이로 자르고 세로로 길게 베어 얇은 판재에 감싸거나 짧은 조각을 정강이에 끼워 쿠션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수영장 누들의 독립 기포 폼 클로즈 셀 폼은 방수 기능이 있고 매우 내구성이 뛰어나며 탄성이 높아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을 완벽하게 분산시켜줍니다. 단돈 $2 정도의 비용으로 시판되는 어떤 제품보다 부드러운 다리 보호 도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시즌이 지나 패드가 닳더라도 돈 낭비라는 생각 없이 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퇴비 만들기는 종종 큰 통, 무거운 뒤집기 작업, 불쾌한 냄새로 묘사되며, 이는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너무 벅찬 일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좁은 공간에서 대규모 퇴비화 기술을 사용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정원의 통로를 자연스러운 퇴비화 장소로 활용해 보세요. 잡초와 가지치기한 잔해를 구석에 모아두는 대신 화단 사이의 길에 직접 버리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위를 걷는 발걸음과 자연적인 분해 과정을 통해 이 유기물들은 오래된 숲에서 마른 잎이 부엽토로 변하는 것처럼 서서히 썩어갈 것입니다. 퇴비를 뒤집는데 단 1분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걷는 것만으로도 층이 눌려 분해 과정이 빨라집니다. 시즌이 끝나면 삽으로 이 곱고 영양분이 풍부한 검은 멀치를 퍼서 식물 화단에 다시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통로는 잡초를 막아주는 부드러운 천연 소재로 항상 덮여 있으며, 복잡한 기계 없이도 식물을 위한 검은금 블랙 골드를 끊임없이 제공합니다.
예전 방식의 자급자족 정원에서 동물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 일꾼입니다. 정원사를 가장 지치게 하는 큰 문제는 흙 속에 숨어 있는 해충, 유충, 딱정벌레의 공격과 비싼 질소 비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닭들을 정원에 풀어놓아 그들의 부리로 모든 것을 스스로 처리하게 하세요. 흔히 치킨 트랙터라고 불리는 이동식 프레임을 사용하여 파종을 준비 중인 구역에 닭들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먹이를 찾기 위해 땅을 파헤치는 본능을 가진 닭들은 흙을 완벽하게 부드럽게 만들고 해충의 알, 민달팽이, 도단하는 잡초를 모두 먹어 치웁니다. 이 과정에서 닭들은 질소가 풍부한 배설물을 땅에 직접 남겨 식물에 매우 강력한 영양 공급원을 만들어냅니다. 이 방법은 폐쇄형 순환을 만들기 때문에 높이 평가받습니다. 닭들은 여러분을 위해 흙을 청소해주고 그 대가로 천연 단백질이 풍부한 먹이를 얻습니다. 그 결과 해충이 없고 그 어느 때보다 비옥한 정원이 되며 아침 식사로 신선한 달걀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즐겁게 꼬꼬대거리는 닭들이 곁에 있으면 전통 농장의 따뜻한 느낌도 더해져 혼자 사는 사람들이 주변의 생명과 자연에 더 가깝게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나이가 들어 정원을 직접 가꾸어야 할 때 일은 더 힘들어집니다. 무릎을 꿇으면 무릎이 아프고 허리를 굽히면 허리가 피곤해집니다. 게다가 비료와 도구 비용은 계속 오르기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 조부모님들은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무성한 정원을 가꾸셨으며 종종 훨씬 더 높은 수확량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도 평소에 버리던 낡은 골판지, 수영장 누들폴 누더스, 심지어 우유통과 같은 간단한 것들로 시작하여 똑같이 해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매일의 정원 가꾸기를 더 쉽게 만들어줄 22루까지 무료 정원 가꾸기 팁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충과 잎이 곰팡이는 집에서 채소를 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익숙한 골칫거리입니다. 매일 정성껏 돌보고 물을 주더라도 며칠만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 흰 가루병의 하얀 반점이 퍼지기 시작하여 잎에 달라붙고 식물을 약하게 만듭니다. 오늘날과 같은 화학 스프레이가 없었던 시절, 우리 조부모님들은 집에 있는 오래된 우유를 사용하는 훨씬 간단한 방법을 쓰셨습니다. 우유에는 천연 칼슘과 효소가 들어있어 곰팡이 성장을 억제하는 보호막을 형성하며 식물을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패 역할을 합니다. 과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유와 물을 1대10의 비율로 희석합니다. 이 혼합물을 스프레이 병에 넣고 햇볕이 너무 뜨거워지기 전 이른 아침에 잎에 골고루 뿌려줍니다. 우유의 단백질이 빛에 노출되면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곰팡이 포자를 죽이는 가벼운 살균 효과를 냅니다. 동시에 우유가 땅에 스며들면서 필수 칼슘을 공급하여 토마토와 고추의 배꼽썩은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 한 시즌만 지나도 잎은 더 윤기나고 생기가 넘치며 토양은 더 비옥해져 관리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저렴하고 순하면서도 놀랍도록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화학 비료, 특히 질소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토양 생태계의 균형이 깨집니다. 정원의 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단단해지고 자연스러운 푹신함을 잃게 됩니다. 이 IP 채소의 경우 이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식물이 처음에는 빨리 자랄지 모르지만 곧 약해지고 잎은 원하는 만큼 선명한 녹색을 띠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 조부모님들이 부엌에서 사용하시던 비밀 무기인 밀가루가 등장합니다. 밀가루는 사실 질소와 칼슘 같은 기타 미량 영양소의 좋은 공급원으로 잎이 많은 식물의 탁월한 선택입니다. 파종하기 약 2주 전에 토양 표면에 밀가루를 얇게 뿌리거나 퇴비 더미에 섞어줍니다. 미생물의 도움으로 밀가루가 분해되면서 토양의 영양분을 천천히 방출하여 상추와 시금치의 뿌리가 더 튼튼하게 자라도록 돕습니다. 밀가루는 또한 토양 구조를 개선하여 공기가 통하는 데 필요한 푹신함을 만들어줍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밀가루에 유익한 토양 박테리아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인 복합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짙은 녹색, 자연스러운 단맛, 튼튼한 줄기를 가진 채소들이 자라나며 비료 과다로 인해 식물이 너무 웃자라거나 약해질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택배로 받은 골판지 상자들은 보통 구석에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현명한 정원색에 이것은 잡초를 통제하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허리를 굽혀 잡초를 뽑느라 몇 시간씩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허리를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토양의 수분을 잃게 만듭니다. 골판지를 천연 멀칭제로 사용해 보세요. 플라스틱 테이프를 떼어내고 통로나 식물 밑동 주변에 골판지를 평평하게 깐 다음 보기 좋게 멀치나 짚을 얇게 덮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골판지는 모든 햇빛을 차단하는 방패 역할을 하여 그 아래의 잡초 씨앗이 싹을 틔우지 못하게 하거나 질식시킵니다. 더 좋은 점은 2층이 가장 더운 여름날에도 토양을 촉촉하고 시원하게 유지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그토록 사랑받는 이유는 골판지가 분해되면서 지렁이의 먹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자연의 엔지니어들은 종이 조각을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가 흙을 부드럽게 하고 단 한 시즌 만에 골판지를 영양분이 풍부한 유기물로 바꿔놓습니다. 정원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유지하면서도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혼자 정원을 가꿀 때 안전은 항상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작은 상처조차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생울타리 가위, 손톱, 전지가위 같은 날카로운 도구들은 시간이 지나면 보호 커버를 잃어버리기 쉬우며 날카로운 강철 칼날이 노출되어 사고를 유발하거나 습기로 인해 녹이 새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마트한 팁은 수도관을 감싸는 데 사용되는 폼파이프 단열재를 사용하여 직접 커버를 만드는 것입니다. 폼파이프를 도구의 칼날 길이에 맞춰 자르고 한쪽을 길게 자른 다음 금속 칼날 위에 끼우고 고무줄이나 작은 끈으로 고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두꺼운 폼이 날카로운 모서리를 완전히 덮어주어 실수로 만지거나 창고에서 도구를 옮길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합니다. 게다가 폼 소재는 금속 표면에서 습기를 차단하여 도구를 건조하고 녹슬지 않게 유지해 줍니다. 이는 매우 저렴하고 따라하기 쉬운 해결책으로 특히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정원을 방문할 때 절대적인 안심을 줍니다. 부드러운 폼 재킷에 조심스럽게 보관된 도구들은 항상 작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수년 동안 내구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물주기는 간단해 보이지만 많은 어르신들에게 손목과 어깨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금속이나 단단한 플라스틱 물뿌리개는 물을 가득 채우면 매우 무거운 경우가 많으며 손잡이도 장시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부모님들은 한 갤런 산 L짜리 플라스틱 우유통을 완벽한 인체공학적 물주기 도구로 재활용하셨습니다. 우유통을 씻은 다음 뜨겁게 달군 못이나 큰 바늘을 사용하여 뚜껑에 수십 개의 작은 구멍을 뚫기만 하면 됩니다. 우유통의 손잡이는 무게를 잘 지탱하고 손바닥에 꼭 맞도록 설계되어 있어 손목을 불편한 방향으로 당기지 않고 물의 무게가 일직선으로 매달리게 해줍니다. 통을 기울이면 물이 이슬비처럼 부드럽게 흘러나와 흙을 쓸어내리거나 약한 묘목을 꺾지 않습니다. 이 방법이 매우 효과적인 이유는 물을 아주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잎을 적시지 않고 식물의 밑동에만 닿게 되는데 이는 곰팡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사용 후에는 통을 쉽게 치워두거나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새 것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부엌에서 버려질 뻔한 물건에서 발견한 창의력으로 여러분의 정원에 물을 주게 될 것입니다. 수돗물에는 보통 소독을 위해 일정량의 염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블루베리나 철쭉 같은 민감한 식물에게 염소는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름에 수돗물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수도 요금이 치솟게 됩니다. 하늘이 내린 선물을 활용하기 위해 빗물바디 홈통 아래에 오래된 나무통이나 드럼통을 설치하는 것은 현명한 해결책입니다. 1000제곱피트 93제곱미터의 지붕에 단 1인치의 비만 내려도 2270리터 이상의 깨끗한 물을 모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실 것입니다. 빗물은 자연적으로 약산성을 띠어 블루베리, 덤불의 이상적인 생명줄이며 수돗물보다 식물을 훨씬 더 푸르게 자라도록 돕습니다. 이 간단한 빗물 수집 시스템을 갖추면 수도 요금을 50배 10%까지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원 관리에 있어 완전한 독립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자를 사용해 화학 냄새가 나지 않는 신선한 물을 퍼서 식물 하나하나에 물을 주는 느낌은 자연과의 깊은 유대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 빗물통들은 이제 풍경의 일부가 되어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날에도 생명을 키울 수 있는 풍부한 에너지를 조용히 저장합니다. 난로가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낸 후 남겨진 잿빛 자의 더미는 종종 쓰레기로 여겨져 버려집니다.
하지만 봄철 정원에서 토마토와 과일나무는 토양의 칼슘과 칼륨이 부족하여 열매가 일찍 떨어지거나 맛이 밍밍해지는 문제를 자주 겪습니다. 그 재를 서둘러 버리지 마세요. 정원을 위한 귀중한 미네랄 공급원이기 때문입니다. 봄에 깨끗한 목자의 재를 모아 토마토, 사과나무, 장미덤불의 밑동 주변에 얇게 뿌려주세요. 목재재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아 개화와 결실을 촉진하는 동시에 과일 껍질을 더 단단하게 하고 맛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 칼슘을 공급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주의 사항은 목자의 재가 알칼리성이므로 블루베리처럼 산성을 좋아하는 식물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무 같아서 재가 되고 그 재가 다시 과일에 영양을 공급하는 에너지의 순환은 비싼 화학 비료 없이도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훌륭한 교훈입니다. 아주 작은 자의 한 줌에도 숲속 나무들의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어 여러분의 정원에 있는 과즙이 풍부한 붉은 토마토와 아삭아삭한 사과 속에서 생명의 순환을 이어갑니다. 각 종류의 식물을 다른 화단에 따로 심으면 지지대를 만들고 비료를 주고 각 구역에 잡초를 뽑는 데 많은 공간과 노력이 듭니다. 특히 우리의 다리와 허리가 예전만큼 유연하지 않을 때 이는 안타까운 에너지 낭비입니다. 옥수수, 콩, 호박을 함께 심는 시자매 Three Sisters라는 동반 식물 심기 Companion Planting 방법을 통해 조상들의 지혜를 활용하면 완벽한 자급자족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이 공생 관계에서 키가 큰 옥수수, 줄기는 콩을 위한 튼튼한 천연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그 대가로 콩은 공기 중에 질소를 고정하여 세 가지 식물 모두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토양을 비옥하게 유지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땅을 기어다니는 커다란 호박잎은 살아있는 멀치 역할을 하여 토양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잡초를 막아줍니다. 이 영리한 조합은 공간을 최적화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관리를 70%까지 줄여줍니다. 여러분의 정원은 더 이상 외로운 식물들의 줄이 아니라 함께 자라며 해충과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하는 친밀한 가족이 됩니다. 매 시즌이 시작될 때마다 새로운 모종을 모두 구입하는 비용은 은퇴자들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종묘원에서 많은 돈을 쓰는 대신 여러분의 창턱에서 좋아하는 식물을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마트한 팁은 물꽂이 Cuttings in Water를 통해 식물을 번식시키는 것으로 부엌 창턱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부드럽고 재미있는 활동입니다. 민트, 타임, 제라늄, 바질과 같은 건강한 식물에서 줄기를 작게 잘라 깨끗한 물이 담긴 유리잔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약 1, 2주 후면 줄기에서 작고 하얀 뿌리가 자라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뿌리가 충분히 튼튼해지면 흙이 담긴 작은 화분으로 옮겨 심으세요. 이 방법은 완전히 무료이며 어미 식물과 정확히 같은 특성을 가진 새로운 식물을 얻을 수 있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의 정원은 현재의 녹음에서 시작된 새로운 색깔과 향기로 서서히 채워질 것이며 작은 정원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과 생명을 연장해 줄 것입니다. 혼자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에게 어린 식물을 돌보고 보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특히 날씨가 예기치 않게 변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시즌 초반에 하룻밤의 설이나 몇 번의 찬 바람만으로도 약한 새싹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제때 덮어주기 위해 항상 곁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요즘에는 돈을 들여 온실을 지을 수도 있지만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래된 유리병이나 꽃병을 사용하여 각 식물을 위한 미니 온실을 만드세요. 서리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밤에는 어린 식물 위에 유리병을 뒤집어 씌우기만 하면 됩니다. 유리는 땅에서 올라오는 열과 수분을 가두는 능력이 있어 내부에 따뜻하고 고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식물이 추위를 안전하게 견딜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양이 정원을 따뜻하게 드기 시작하면 병을 들어 올려 식물이 숨을 쉬고 햇볕을 쬐을 수 있게 해주세요. 투명한 유리병은 보호막일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쉽게 관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방법은 돈을 절약해 줄 뿐만 아니라 혼자 정원을 가꾸어야 할 때도 각 식물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길고 곧은 줄로 식물을 심는 것은 사진에서는 매우 깔끔해 보일 수 있지만 작은 가정용 정원에서는 공간과 노력의 낭비입니다. 줄 사이의 빈 공간은 잡초가 가장 많이 자라고
흙을 더 빨리 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이 재배하는 스마트한 팁은 평방 피트 정원, 가꾸기 스퀘어풋 가르데닝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화단을 약 30cmx 30cm 크기의 작은 사각형으로 나누고 각 사각형마다 특정 밀도로 식물을 심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각형에 무 16개나 시금치 9포기를 심을 수 있습니다. 식물이 자라면서 잎이들이 서로 얽혀 두꺼운 천연 덮개를 만듭니다. 이 녹색 멀치는 토양을 촉촉하고 시원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빛을 차단하여 잡초가 싹을 틔울 기회를 원천 봉쇄합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토양의 모든 면적을 최적화하여 전통적인 줄뿌림 방식에 비해 같은 면적에서 몇 배나 높은 수확량을 얻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너무 많이 이동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이 손이 닿는 곳에 있어 관리가 쉬워지며 정원사의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해줍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날 토양 표면에 물을 주는 것은 큰 낭비입니다. 물이 뿌리 깊숙이 스며들기 전에 쉽게 증발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물을 더 자주 주어야 하므로 피곤해지고 자칫하면 식물의 밑동이 썩을 수도 있습니다. 유약을 바르지 않은 점토 항아리를 사용하는 수천 년 전의 지혜인 올라는 매우 스마트한 관계 솔루션입니다. 점토 항아리의 목 부분이 땅 위로 나오도록 식물 뿌리 옆 땅속 깊이 묻은 다음 물을 채우고 뚜껑을 덮습니다. 주변 흙이 건조해질 때만 다공성 점토 벽을 통해 물이 흙 속으로 천천히 스며듭니다. 이 물주기 방법은 뿌리에 직접 일관된 수분을 공급하고 물을 최대한 절약하며 며칠 동안 집을 비울 때 특히 유용합니다. 복잡한 자동 물주기 시스템 없이도 식물은 항상 일관되게 충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오후 서둘러 물을 줄 필요 없이 식물이 대지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따라 스스로 물을 마시게 두면 한결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민달팽이, 개미, 딱정벌레는 종종 어린 식물을 공격하여 하룻밤 만에 너덜너덜해진 잎을 남깁니다. 화학 살충제를 사용하는 것은 유익한 곤충에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정원사의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규조토, 디아토마치아스 earth는 정원을 보호하는 강력하고 안전한 물리적 장벽입니다. 화석화된 조류로 만든 이 고운 흰색 가루는 사람과 반려동물에게는 완전히 무해하지만 그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에게는 천적입니다. 규조토의 미세하고 날카로운 모서리가 곤충의 보호막을 손상시켜 탈수증을 일으키고 죽게 만듭니다. 식물 밑동 주변에 가루를 둥글게 뿌려주기만 하면 효과적인 출입 금지 구역이 만들어집니다. 보호력을 유지하려면 비가 온 후마다 다시 뿌려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흰색 가루의 존재는 조용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보디가드가 푸른 새싹을 보호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주며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정원에 해충이 없도록 도와줍니다. 정원 가꾸기는 끊임없는 움직임을 필요로 하며 딱딱한 땅에 너무 오래 서 있거나 무릎을 꿇고 있으면 다리와 허리가 금방 지치게 됩니다. 이러한 피로는 때때로 매일 식물을 돌보는 기쁨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튼튼한 널빤지 하나로 친숙한 외바퀴 손수레를 다용도 이동식 의자로 바꿔보세요. 손수레 위쪽에 널빤지를 가로질러 놓아 안정적인 좌석을 만들면 가장 편안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손수레를 어디든 밀고 가서 널빤지에 앉아 허리를 굽히지 않고도 잡초를 뽑거나 가지를 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통은 도구를 보관하거나 그 자리에서 바로 정원 쓰레기를 모으기에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20분 노동 후 이 의자에 앉아 5분간 휴식하는 것을 병행하면 과로로 인한 부상을 최대 40%까지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원은 더 이상 고된 장소가 아니라 가장 부드러운 방식으로 정원 가꾸기를 천천히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물이 가득 찬 수십 미터 길이의 정원용 호스를 구석구석 끌고 다니는 것은 정말 육체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최대 12kg에 달할 수 있는 이 호스는 팔을 피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동 중에 귀중한 새싹을 실수로 꺾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무거운 작업에서 벗어나기 위해 점적 호스 소커 호셋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건강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식물 화단을 따라 작은 구멍이 뚫린 호스를 배치한 다음 미관을 위해 멀치층으로 덮어줍니다. 자동 타이머에 연결하면 원하는 일정에 맞춰 물이 뿌리로 직접 스며듭니다. 이 방법은 잎을 건조하게 유지하여 잎 곰팡이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증발을 줄여 물을 최대한 절약합니다. 정원이 스스로 관리되는 동안 여러분은 현관에 여유롭게 앉아 차를 마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리함은 여러분을 더 편안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식물이 튼튼하게 자라는데 필요한 가장 정확한 양의 물을 항상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벌과 나비 같은 조용한 영웅들도 정원의 수분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지만 물통이 너무 깊고 붙잡을 곳이 없으면 물에 빠져 죽을 위험이 있습니다. 오래된 새 모이통을 사용하여 그들을 위한 안전한 급수소를 만드는 것은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쟁반에 깨끗한 물을 채운 다음 조약돌이나 작은 돌을 넣어 물 위로 튀어나오게 하세요. 이 돌들은 벌과 나비가 물에 빠질 걱정 없이 앉아서 물을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착륙장입니다. 이 급수소를 마련하면 더 많은 수분 매개자를 끌어들여 과일나무의 수확량을 확실히 늘릴 수 있습니다. 뒷마당에 바로 균형 잡힌 생태계가 있다는 것은 자연을 관찰하는 즐거움과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생물 다양성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줍니다. 물통 옆에서 펄럭이는 밝은 나비들은 몇 시간의 작업 후 영혼을 위한 훌륭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씨앗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발아율이 낮거나 식물이 고르지 않게 자라 정원사를 실망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주의 리듬에 귀를 기울이면 현대 과학도 인정하기 시작한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달의 위상을 이용하여 파종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정원을 번창하게 돕는 고대의 비밀입니다. 초승달에서 보름달로 달이 차오를 때는 증가하는 빛이 땅 위 부분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이때가 잎채소와 열매채소를 파종하기에 이상적인 시기입니다. 반대로 달이 기울 때는 에너지가 뿌리에 집중되므로 뿌리채소를 심기에 완벽합니다. 실제 실험에 따르면 이러한 위상을 따를 때 작물 수확량이 최대 23%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일하면 모든 것이 더 가벼워지고 여러분의 작은 땅에서 우주의 영원한 흐름 속에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수확기가 오면 신선한 채소의 양이 한 번에 다 먹기에는 너무 많을 때가 있으며 올바르게 보관하지 않으면 금방 싹이 트거나 썩어버립니다. 모든 현대식 주택에 농산물을 위한 서늘하고 표준적인 저장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팁은 집에서 가장 서늘한 북향벽에 있는 벽장을 임시 저온 저장고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른 지프로 채운 상자나 아이스박스에 채소를 넣고 젖은 신문지로 싸서 80포준 95%의 이상적인 습도를 유지하세요. 이는 수분 손실을 막아주고 감자와 당근을 몇 달 동안 아삭하게 유지해줍니다. 이는 도시 주택을 위한 훌륭한 해결책으로 냉장고를 위한 추가 전력 없이도 추운 겨울날 한가운데서 여름의 맛을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몇 달간 보관한 후에도 여전히 단단한 당근을 꺼내는 느낌은 자급자족과 삶의 지혜에서 오는 만족감을 줍니다. 벽돌, 비옥한 흙, 화분을 모두 갖춘 꿈의 정원을 만드는 것은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 반드시 가장 비싼 정원인 것은 아닙니다. 연결하는 방법만 안다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거대한 자원이 지역사회에 바로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동네 모임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정원을 개조한 후 오래된 벽돌, 디딤돌 또는 남은 흙을 나눠주고 싶어 합니다. 동네 카페에 식물 비료로 쓸 커피 찌꺼기를 요청하거나 목공소에 나무 조각을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재료를 모으는 것은 수백 달러를 절약해 줄 뿐만 아니라 낡은 물건을 재사용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지역사회의 연결로 만들어진 정원은 항상 특별한 의미를 지니며 다른 누군가가 버릴 뻔한 물건을 현명한 정원사의 눈에는 보물로 바꿔놓습니다. 신선한 식품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은 종종 공간을 차지하고 전기를 소모하는 반면 건조식품은 특별한 맛과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전기 오븐으로 건조하면 때때로 부엌이 더워지고 대량으로 할 경우 비용이 꽤 많이 듭니다. 태양의 풍부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건조하는 것은 전통적이면서도 효과적입니다. 투명한 유리 덮개가 있고 열을 최대한 흡수하도록 내부를 검은색으로 칠한 나무 프레임으로 간단한 건조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교묘하게 배치된 통풍구는 공기를 순환시켜 음식의 수분을 자연스럽게 빼앗아갑니다. 내부 온도는 60수른 카나시까지 올라갈 수 있어 대부분의 영양소를 유지하면서
토마토나 허브를 건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조식품은 농축된 풍부한 맛을 지니고 있어 긴 겨울 내내 즐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건조 채소가 있나요? 아래 정원 가꾸기 커뮤니티에 여러분의 레시피를 공유해 주세요. 수확이 한창일 때 껍질콩이나 양배추가 너무 많으면 상하기 전에 다 먹을 수 없어 난감할 수 있습니다.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오래된 기술인 소금 절임을 사용하는 것은 냉장고 없이도 풍미를 유지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소금은 수분을 빼내고 천연 항균 환경을 조성하여 부패를 유발하는 미생물의 번식을 막는 능력이 있습니다. 껍질콩을 소금에 절인 후 말려서 쫄깃하고 바삭하게 만들거나 양배추를 소금과 함께 항가리에 꽉 채워 유산균 발효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채소가 상하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소화계에 매우 좋은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식품을 만들어냅니다. 옛 부엌의 풍미가 가득한 이 절임 항아리들은 오래전 어머니의 솜씨를 떠올리게 하며 건강을 위한 귀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직접 절임 음식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훌륭한 전통적 가치를 가꾸는 방법입니다. 토양선충과 진딧물은 종종 토마토와 감자의 뿌리를 공격하는 수문적으로 여러분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식물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들게 만듭니다. 화학물질의 남용은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귀중한 토양 미생물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메리골드를 전략적으로 심는 것은 가장 현명하고 효과적인 생물학적 방어막입니다. 메리골드 뿌리는 해로운 선충을 죽이는 천연 화합물을 방출하며 꽃의 강하고 특유한 향은 날아다니는 곤충을 쫓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원 주변에 둥글게 메리골드를 심거나 토마토 일양 사이에 직접 심어보세요. 실제 연구에 따르면 메리골드 근처에서 자란 토마토 식물은 해충의 공격을 훨씬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황색과 노란색으로 밝게 빛나는 정원은 생활 공간을 아름답게 해줄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노력의 결실을 보호하는 천연 요새가 됩니다. 정원 가꾸기는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영혼을 살찌우고 최고의 추억을 간직하며 시간의 흐름과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혼자 살고 있더라도 이 스미 요까지 정원 가꾸기 팁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도 여러분의 정원을 항상 생명력과 열매가 가득한 평화로운 곳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향수 어린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전통적인 비법들이 뒷마당에 소박한 것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시간이 거의 잊어버린 역사와 지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가꾸어 나갑시다. 다음 지식의 보물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